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오늘의 테마 시작 전에 제가 시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장님이 정말 종목을 잘 골라주시는구나라고 오늘 또 한 번 느꼈어요. 왜냐하면 네. OCI를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굉장히 잘 가고 있더라고요. 저평가 구간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계속해서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목표가를 15만 원 정도로 주셨었고 근접했을 때 저희가 본격적인 A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요. 네, OCI 이야기 나눠봤고요. 바로 첫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할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 테마는 왜 오픈해 봅니다. 부진했던 게임주 판호 획득에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게임주 먼저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펄어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에서 판호를 획득했다는 이슈를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어느새 코스닥 시가총액 3등까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넷마블도 오늘 주목을 받고 있고요. 뭐 한빛소프트, 네오위즈, 대표적으로는 NC소프트도 있을 것이고 카카오게임즈도 있을 것이고 게임주가 좀 본격적인 반등이 이제 좀 시원한 상승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실적의 함수라고 따져본다면 이제 크게 밸류에이션이 좋아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방법이 있고요. 실적이 좋아질 때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가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업종 전체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나왔었던 중국 판호 발급이라는 이슈 자체는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게임 업종의 센티멘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즉 업종 내의 밸류에이션을 상향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내에 게임을 출시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향후 실적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관심권역에 좀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이슈와 함께 신작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대작 신작 출시를 바로 진행시킨 게임사들, 이러한 게임사들의 주가 리레이팅 가능성이 좀 높다는 측면에서 관련주들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게임주의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갔다가 신작이 출시되는 날 바로 실망 매물이 기대 이제 뭐라 그러죠? 재료 소멸이 됐다가 굉장히 움직임이 알 수 없는 포인트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걸까요? 오늘 어떤 종목에 저희가 주목을 좀 해보면 될까요? 네, 사실 예전에는 정말 공식 같았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신작 전에 주가가 엄청 올랐다가 신작 나오는 날부터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작 나올 때까지 주가가 리레이팅 되는 종목군들도 있지만은 오히려 주가가 반영을 하지 못하다가 호 실적을 좀 반영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카카오게임즈라는 기업 불과 며칠 전에 올해 최고의 기대작 게임 출시를 했었죠. 그 스토어에서 뭐 1등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더 기대를 해봐도 된다는 거예요? 우선 말씀드렸듯이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기업이긴 하지만은 이번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거의 반영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즉 신작 출시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들고 나오지 못했겠지만은 올라온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작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주가의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카카오게임즈라는 회사의 안정성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게임즈라는 회사는 일반적인 게임 개발뿐만이 아니라 퍼블리싱 쪽에 굉장히 강점을 가진 회사입니다. 퍼블리싱이라는 것은 자체 개발이 아니라 해외라든지 국내 게임 개발사들이 게임을 개발을 하고 그 게임을 유통해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 이제 퍼블리셔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과거부터 카카오 플랫폼에서 게임 퍼블리싱을 했던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축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작입니다. 지금 이제 가장 기대 신작이었던 오딘이라는 게임에 대한 출시가 불과 며칠 전에 좀 나타났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월드 플리퍼라든지 가디스 오더와 같은 게임들이 신작으로 계속 나올 것이고요. 21년 말 그리고 22년 초에 좀 예정되어 있는 일본 최대 흥행작 게임 같은 경우도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기대 요인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가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작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라온 주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부담감 자체는 굉장히 옅다라고 좀 판단되어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카카오게임즈 목표가 7만 원 선, 손절가는 54,500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혹시 이 신작 오딘이라는 게임을 직접 해보셨어요? 저는 해보지 않아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상당 부분 많은 유저들이 좀 유입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넥슨의 크레이지 아케이드 카트라이더 이후에 게임을 해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그런데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게임즈 오늘의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목표가 7만 원 잡아주셨고 손절가 54,500원 짚어주셨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으로 하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의 괄 테마 살펴보죠. 사실 정말 궁금했던 테마인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좀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죠. 네. 대선 주자 움직인다. 인맥보단 정치 테마라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찌됐든 대선이 있기까지는 계속해서 움직일 종목들인데 정치 테마가 정책 테마가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치 테마가 뭔지 정책 테마가 뭔지 이런 것도 좀 어렵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종목 몇 개를 뽑아봤는데요. 이재명 테마주 이스타코의 경우에는 800%가 넘게 올라갔고 또한 윤석열 테마로 엮여있는 애니능률의 경우에도 네. 700%가 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차트에도 나와 있듯이 꼬리들이 굉장히 길다는 건 변동성이 크다는 거겠죠. 그렇죠. 저희가 어느 관점에서 투자를 잡아야 될지 이거를 투자를 해도 안전한 건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앞으로 뭐 간다 못 간다를 네.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과거부터의 주가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치인 테마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인물 구도가 굳어지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많이 봤고요. 정책 테마 쪽으로 좀 이전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특히 정치인 테마 같은 경우는 정말 인맥 관계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정책 테마는 실적과 앞으로의 기대감,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정책 테마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치 테마의 경우에는 좀 안전성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정책 테마는 실적을 기반으로 좋은 기업을 또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하는데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뽑아보자면 뭐 출산 관련주, 그렇죠. 일자리 관련주, 원전 관련주 이제 내놓았던 정책들에 대해서 다 관련주가 움직일 텐데 네. 그중에서 가장 수혜를 받거나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테마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말씀드린 테마들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기는 네. 했어요. 하지만은 방금 언급드렸듯이 출산과 일자리라는 것은 뭐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중심 정책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언급드릴 테마는 원전 테마 쪽에 있는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국내 발전 대표 주자입니다. 이 회사는 뭐 화력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쪽의 발전 쪽에서도 다양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발전 기자재 쪽의 대표 주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탈원전 이슈와 함께 가장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던 대표 기업이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정권들이 그리고 현 정권에서도 어느덧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원전 쪽에 대한 기대감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쪽에 대한 기술 확보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주요 각국, 미국이라든지 일본, 러시아 이러한 각국들이 어마어마한 개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향후 친환경 제로를 이산화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형 원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와 함께 안정적인 수소 획득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좀 판단되어지고요. 안전성 자체도 대형 원전 대비해서 훨씬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차트 흐름 좀 보시면은요. 두산중공업 최근 어느 정도의 주가의 조정 흐름을 겪었지만은 오늘 거래가 다시 터지면서 어느 정도의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전고점 근처까지는 주가의 반등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해보면서 두산중공업 목표가를 3만 원 선 그리고 손절가를 22,000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두산그룹주가 지난해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죠. 네. 올해부터는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산중공업도 3만 원까지 터치를 한 이후에 좀 오랜 시간 조정을 받다가 저희에게 살 기회를 주는 거겠죠. 일단 오늘의 원픽으로 두산중공업 골라주셨고 목표가 3만 원 주셨고요. 손절가 2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한 30초 정도 남아있는데 네. 두산인프라코가 현재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뭐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뭐 확인을 해봤지만 두산중공업의 주가 흐름과 연관이 좀 연동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재개 이후의 주가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인프라코어 잠시나마 알려드렸습니다. 거래 재개된 이후에 방향성 저희가 또 자세하게 다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갈 테마 가라 두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했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